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2023년 맞아갖고 두 번째 진행하는 장성철의 제주읽기입니다. 어때? 지난주에는 네. 현안이 뭐 있을까요? 현안이요, 제주 도민의 삶 전체가 다 현안인데 어쨌든 언론에서 좀 다뤄졌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그 이슈가 제주 제2공항 네. 관련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장성철 제주읽기 보면 현안을 3개, 예. 많으면 4개, 5개까지 다뤘는데 예, 오늘은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제주의 제일 뜨거운 감자였죠. 예, 제주 제2공항 관련해갖고 그 얘기를 하나의 주제, 네. 소주제는 2개로 예.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 1월 5일이죠. 예,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예, 제2공항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 협의 재개 방침을 밝혔는데 네, 이에 대해 갖고 제주에서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 그래서 네. 강력 반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논평을 예. 강하게 내셨는데 예, 그 논평 중에 예, 그 오영훈 지사의 꼼수다라고 네. 발표하신 내용이 있는데 예. 그 무슨 의미였는지 네. 좀 도민들께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이제 환경부의 그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 평가서 보완한 것을 국토부가 제출하면서 이 전략 환경 평가서 협의가 재개된 거고 또 환경부 입장에서는 심의 절차 이제 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주 제2공항 정상 추진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었던 전략 환경 평가의 업무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그날 그 국토부의 그런 방침이 딱 발표된 데에 대해서 제주도가 입장을 냈는데 입장 발표를 오영훈 지사가 안 했어요. 그 예전에 군사 네. 군사공항 이런 네. 식으로 논란했을 땐 오영훈 지사께서 아니, 가장 먼저 나왔었거든요. 급하게 나왔죠. 근데 이번에도 우리 기자들은 오영훈 지사께서 직접 브리핑이나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힐 줄 알았는데 네. 그 국장급인 단장이 나와서 설명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뉴스 브리핑 나갈 때 오영훈 지사 자료 화면이 나가는 게 좀 부담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뒤로 좀 빠지고 그러나 또 정치적 득실에서 보고서 전체 공개 요구를 하는 것은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담당 국장한테 좀 나가라고 한 것 같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 보고서 전체 공개 요구의 주장이 타당하냐 하는 거는 후반부에 정책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오영훈 지사가 현재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 공개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누가 봐도 명분이 있어 보이니까 득실해서 무조건 이익 아니냐. 그래서 꼼수라는 표현. 그렇죠. 그래서 뭔가 본인이 전공법으로 도민들한테 설명을 할 거면 본인이 나와서 이 정도의 주제라 그러면 그 입장을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도지사라고 하는 그 어떤 메시지 전달이 언론을 통해서 이로만 지면 얻을 거 다 얻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얄팍하게 제주 제2공항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꼼수라고 본 거고요. 제주 제2공항은 어떤 제주 미래 청년들의 모든 삶, 제주 도민의 삶이 다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진솔하게 진중하게 전공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꼭 오영훈 지사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원장께서는 그 기존에 예. 기존이 아니죠. 오영훈 지사하고 제주도에서는 예. 이번에 국토부에서 예. 전략영향 평가 관련해 갖고 정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예. 논평에서는 왜 오영훈 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네. 이 문서를 전반적인 모든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냐고 왜 안 하냐고 따지셨잖아요. 예. 그 말씀도 그러니까 이게 오영훈 지사가 과거에 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무조건 정보 보고서를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하면 도민의 호응이 있을 거다 해서 이렇게 입장을 낸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 환경평가서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처음으로 초안이 제출될 때가 2019년 6월이었어요. 그럼 그때도 보고서 공개 요구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초안이 어떻게 됐냐면 보완하세요라고 또 환경부가 국토부에 요청하고 국토부가 보완한 걸 또 내니까
재보완하세요 하고 재보완해서 다시 내니까 반려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보완이나 재보완이나 반려라는 게 부정적인 결정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제주 제2공항이 혹시 안 될 수도 있겠다. 안 되면 우리가 뭐 그 남의 손 빌어서 문제 해결을 해버리는 거니 괜히 여기서 끼어들지 말자. 그래서 그런 판단으로 당시 보고서 전체 공개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그거야말로 정치적인 거고, 이번에는 그러면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어서 환경평가서가 협의가 되는데 심의 결과가 조건부 뭐 그 찬성, 조건부 타당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그 합격하는 그런 결론이 나면 제주 제2공항이가 정상 추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상황에서는 보고서라도 공개 요구하면서 뭔가 시비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밖에 전 해석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법적으로 국토부가 분명히 보도자를 통해서 밝혔잖아요. 이거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그 구체적이고 어떤 그 심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 법령의 근거를 갖고 한 건데, 난 이번에 오영훈 지사가 이런 입장을 내는 거 보면서 도정 운영을 이게 지방정부의 수장이라기보다는 환경시민단체 무슨 대표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무조건 기자회견에서 공개 요구하고 그러면 도민들한테 어필한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균형 감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문재인 정부 때는 왜 공개를 요구해놓고 정권 바뀌니까 또 공개를 요구하는 거냐. 예전에 공개 안 했다가, 전 이런 입장 변경이 일관성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영훈 지사한테 물은 거죠. 왜 2019년, 20년, 21년에는 보고서 전체 공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답은 못 할 거예요. 그럼 제 도정 입장에서 그러면 근데 계속적으로 요구했잖아요. 정보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좀 오픈시켜라. 네. 그러시는데 원희룡 장관 특히 그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그러면 이번 국토부에서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국토부의 입장을 얘기하면, 그 반려시킬 때 4가지 사유가 있었거든요. 반려 사유별 주요 보완 내용, 요거는 제주도에 줬어요.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그 보완 내용에 백 자료들이 전부 들어있는 연구용역 보고서 전체는 공개를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면 이 백가쟁명이 일어나고 또 논의가 굉장히 길어지고, 예전에 우리가 도민 공론화를 위해서 뭘 했었냐면 검증위원회를 뒀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국토부하고 반대단체가 그 동수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이 된 검증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때 검증위원회에서 뭘 갖고 검증을 했냐면 그 예비 타당성 사업 보고서, 그러니까 입지 예정지 타당성, 그러니까 성산 지역의 입지 예정지가 타당하냐, 또 사업성이 타당하냐, 이런 모든 내용을 갖고 검증을 해서 도지사하고 반대단체 대표하고 방송 토론도 했잖아요. 그때는 왜 그게 가능했냐면, 전 그게 긍정적으로 보냐면 주제가 좀 광범위하고 일반 그 전문가가 아닌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소중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주제였어요. 입지 예정지 타당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성산에 할 거냐 대정에 할 거냐 이런 것들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주제는 뭐냐면, 아까 그 4가지 사유별 그 환경성이 있느냐 없느냐, 전략 환경 평가서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아주 전문적인 건데, 보완 결정이 이루어질 때, 재보완 결정이 이루어질 때, 반려 결정이 이루어질 때도요, 국립 환경정책 전문기관들이 참여해서, 혹은 또 민간 전문기관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결정을 내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보완 결정이나 재보완 결정이나 또 반려 결정을 그런 전문가들이 결정을 했다면, 이번에도 그분들이 하는 것이 공정한 거죠. 여기에 예를 들면 자료를 전부 제주도에 공개해서 백가쟁명식에 또 논쟁이 막 일어나고 하다 보면 그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국토부가 판단한 건데, 저는 상당히 그 근거가 있는 입장을 전 국토부가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부의 최적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보신 거죠? 자의적인 게 아니고 이게 법률적으로 그 근거가 있고 정책적인 타당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입지 예정지 타당성에 대한 공론화 검증은 국토부도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공론화 검증의 방법보다는 그 전문가들에 의한 심의 그 어떤 검증이
오히려 더 유용하지 않느냐. 그렇죠. 저도 그 주장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특히 지금 우리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우리 장 위원장님 그 논평 예, 중심으로 예. 좀 말씀드리는데 네. 중점적으로 이 객관성, 예. 그다음 공정성 이 두 가지 상당히 많이 썼거든요. 제 논평에서 예, 두 가지 계속 썼죠. 예. 그 오영훈 지사의 보고서 전체 공개 요구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예. 근데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몰과는 너무 심하네요. 이렇게 비판하는 이 포인트는 뭘까요? 그러면 그 입장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 2019년, 20년, 21년에 보안 결정, 또 재보안 결정, 반려 결정이 있을 때는 정말로 이게 반려된 게 혹은 재보안 요청하는 것이 보안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보자. 왜 우리 도민을 배제하냐? 왜 제주도 국회의원을 배제하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오영훈 지사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환경평가서에 대한 그 협의 혹은 심의 절차의 프로세스를 존중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건 이젠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 공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특히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 보면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 비판했던 겁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가 상황이 바뀌지 않았냐는 역공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 예. 대해서는 그리고 도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예. 바뀐 건 딱 하나예요. 대통령 바뀐 대통령이 거예요. 바뀐 거. 예. 그리고 장관도 좀 바뀌었고 도지사도 바뀌었고. 장관이 좀 예. 근데 예. 저 정책의 어떤 결정이 변경이 있을 수 있죠. 그러려면요 충분한 근거와 논리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이런 보고서를 당시에는 공개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보고서 공개를 하는 이유가 오영훈 지사 입장 발표문에 동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던데요.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공개를 안 하면 도민을 패싱하는 거다. 왜 제주도를 패싱하냐? 관계 법령에요. 제주도지사가 환경평가 관련 그 협의나 심의 절차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법적인 의무 조항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토부 장관의 어떤 책임성 있는 그런 그 재량 행정권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수장이 떼쓰듯이 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거죠. 저는 옳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게 그만한 어떤 정책적 법률적 근거가 있을 때 주장을 해야지 아니면 도민적 다수의 어떤 공론이나 어떤 그 공감대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오로지 언론에 오영훈 도지사가 그래도 그 명분 있는 정보 공개 보고서 공개 요구를 하는구나 이런 평을 듣기 위한 자기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비판이나 반대 어떤 여론을 하시는 분들의 그 지지를 이렇게 등에 업으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꼼수라고 한 거죠. 그러면 워낙 다음 주제도 있으니까 제2공항 관련해 오영훈 도정의 전체적인 지금 제2공항을 어쨌든 지금까지 한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실무 담당 공무원들이 헷갈려서 미칠 거예요. 그렇죠. 전하고 원희룡 도정 때는 이게 뭔가 그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대해서 지원 업무를 했는데 이건 방해하려는 것도 아니고 안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영훈 지사가 지금은 원칙적인 큰 방향 그러니까 정상 추진의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지 그렇지 않다면 백지화시키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정책적 결단을 하셔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일정 시간 지나면요 어느 한쪽의 입장을 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오고 그때는 오영훈 지사의 책임론이 엄청나게 크게 비등하게 올라올 것이다.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게 통과되고 나중에 관련돼 갖고 제주도하고 제2도의회를 거치해야 되는데 예. 막힘없이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예, 왜냐면 제일 어려운 대목이 이제 전략환경평가서의 저 심의가 긍정적으로 나뉘는데 환경부에서 그걸 난다고 나면 그 다음 남은 게 이제 그러면 기본 계획안을 확정 조만간 하거든요. 그 국토부가 그걸 갖고 공항시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마지막 그 이 고시 전에 그 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의 단체장에게 반드시 의견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적인 의무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영훈 지사가 어떤 입장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어떤 탄력성이
많이 받을 수 있느냐, 혹은 그 이게 좀 너무 약하게 가느냐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런 그 의견 개진의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오면 정확하게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정말 심사숙고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정책적 결정의 내용을 개진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미래의 일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간에 제2공항 어쨌든 지금까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국토교통부의 의지는 단적으로 볼 수 있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장관이나 대통령보다는요, 그 국토부에 있는 그 전문 그 책임 관료들이 있잖아요.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 제주 제2공항이 어떤 정책적인 위기가 조성이 돼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쨌든 이 제주 제2공항의 사업은 지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그 정치적인 어떤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넘어서면서 여기까지 잘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토부의 지금 어쨌든 추진 의지는 예전에 윤석열 그 당시 후보일 때도 공약했거든요. 예. 제2공항. 그리고 원희룡 지사께서도 제2공항 강력히 추진하겠다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이걸 의견을 받아들여 갖고 이렇게 추진하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예. 아마 이런 식으로 방향은 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흐름은 좀 잡혀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자, 두 번째 소주제로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예. 전에 우리 제주에서 어쨌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도당위원장님이시고 서귀포의 국회의원님이신 위성권. 그 제가 말하잖아요. 위성권 의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나요? 모 방송국에 출연해갖고 제2공항의 찬성 입장 심지어 성산까지 걸어 넣으셨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예. 우리 위원장님이 출연하시는 모 방송국의 해당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주 MBC 명쾌한 주. 예. 제주 MBC의 명쾌한 주에 네. 이렇게 대담 자리에서 이렇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위성권 의원이 그 여론의 흐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좀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성산 지역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아주 그 보기 드물게 낸 거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쨌든 근데 민주당의 기조는 실질적으로 언론에 공식적으로 반대 찬성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약간 반대의 흐름을 타지 않았나. 실제로 반대가 많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런 건 이례적이라고 보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위성권 의원이 그날 방송에서 성산 지역 제주 제2공항 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해결이 되면 신속하게 결단을 내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 아주 강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원인은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지난 지방선거 때 서귀포 지역은 국민의힘이 크게 약진했습니다. 정당 투표에서도 이겼어요.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두 번째는 도의원도요 되게 많이 됐어요. 서귀포에서 많이 됐어요. 많이 됐죠. 그러니까 위성권 도당위원장이 내년에 총선 치러야죠. 그러니까 갑자기 내년 선거 생각하니까 이거 원래 중간쯤에 입장을 얘기하는 것도 놓칠 것 같고. 위원장님의 정치적 판단이죠. 지금. 그렇죠. 근데 가장 좋은 자연스러운 자리가 방송국에서 불러서 신년 대담을 하는데 질문 받잖아요. 질문. 어쨌든 제2공항이 제일 큰 이슈니까.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질문을 주니까 내가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하면 정치적 부담이 좀 덜 하니까 가장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아마 더불어민주당 제주 도당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날 그 대담에 초청을 받은 걸 거예요. 그래서 도당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이나 이런 걸 내기한 건데 저는 위성권 의원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결정 아니었나 봐요. 그 위성권 의원이 도당위원장이기 때문에 도당위원장의 말이 도당을 대표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기조가 바뀌는가요? 공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네, 지금까지 그래왔죠. 그런 어정쩡한 입장, 오영훈 도정하고 비슷하죠. 그런 입장을 견제 왔는데 아까 그 말씀 잘하셨는데 도당위원장이 이제 저런 입장을 얘기하면 네. 제가 이 자리를 위해서 오영훈 위성권 도당위원장한테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MBC에서 발언한 것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려면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당론으로 정하셔야 돼요. 공식적인 상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상무에서 제주 제2공항 정상 추진 찬성 이 부분을 의제로 올려놓고 의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전 위성군 위원장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현재 단계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관련해갖고 민주당에서 지금 침묵으로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찬성이다 반대다가 아니고 어때 만약 반대 입장이면 이성군의 개인적 의견이라는 당 논평이나 나왔을 건데 그런 것도 지금까지 없거든요. 도당에서 아마 경론을 벌이면 저는 점쟁이는 아니지만 예측을 해보면 그 제주 제2공항 정상 추진 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그렇게 아마 위성군 예비도 조건은 달았으니까. 그 말도 이제 조건부 찬성이라는 말로 입장 선회를 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래다 보니까요. 그 제2공항에 대해서 반대나 혹은 찬성을 하지 않는 분들도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뭘 알고 있냐면 이번에 성산지역 입지 예정이 되어 있는 제주 제2공항이 백지화되면 앞으로 10년 안에 제주 공항 못한다. 이거를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대부분 인정해요. 근데 이분들이 공항 인프라 확충은 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흐름이 제주 제2공항 찬성 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다. 그거를 위성군 위원장은 이제 육감적으로 느낀 거고 또 선거 결과를 보고 더 확신하게 된 거고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고육지책으로 조건부 찬성한다 그런 당론을 아마 의논을 하게 되면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합니다. 민주당이 기존에는 네. 그 제2공항 찬성에 대한 의견보다 예. 기존 공항 확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호, 예. 그다음에 그 2호 하여튼 2호 근방, 예. 외도 예. 이쪽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소음이나 피해들을 예. 더 배가시키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서 상당히 이에 대해서 안 좋은 민주당의 반발 여론이 있었고 이런 게 여기 적용이 됐을까요? 기존 공항 확장론은 기본적으로 그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국토부의 공식 결론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광양 로타리가 많이 차가 밀리잖아요. 그러면 이 교통량을 늘리기 위해서 버스 전용 차선제 같은 것도 좀 줄이고 보도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차선을 더 넓혀서 어쨌든 시간당 1000대가 오가고 할 수 있는 거를 1200대까지 늘려서 교통량을 해결하겠습니다. 제주공항을 그렇게 쓰자고 하는 거잖아요. 공항 확장론이라는 게. 근데 이제 도로건설 담당 부서에서 보니까 그렇게 1200대 다닐 거면 먼 미래를 보고 저 애조로 조금 한 2차선 늘리는 게 낫겠다. 교통량 분산도 하고 그런 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제주 제2공항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기존 공항 확장론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한계는 뭐냐면 일정 정도의 그 시설이 될 수는 있지만 외부에 짓는 것보다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경제적으로도 손해고 또 하나는 항공교통의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기존 공항은 너무 이렇게 잘못하면 큰 사고 난다. 국토부가 고도의 정책적 결정을 한 건데 그걸 엎어서 기존 공항 확장이 성산지역 제주 제2공항보다 낫다 이런 주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위성군 의원이 이번 대담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기존 공항 확장은 사실상 어렵다. 이런 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영훈 도지사도 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안이 없어요. 성산지역 제주 제2공항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위성군 의원이 대담에서 현실적으로 인정하더라고요. 저도 지인을 통해 그 조종사분들 예. 국내에서 운전하시는 조종사분들을 만나는데 제주공항이 제일 무섭대요. 이착륙할 때 그 비행기가 그 동서활주로가 돼 있잖아요. 동서활주로 되다 보니까 제주도는 겨울에는 이게 북풍, 저 여름철에는 남풍. 그렇게 해서 측풍이 불어요. 옆에서 바람이 불어요. 옆에서 바람을 팍 치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우리 비행기 타고 제주 올 때요. 드르륵 하죠. 공항 김포는 그게 없어요. 그냥 내려요.
그래요? 예. 예. 몸이 무뎌서 그런가? 여기는 되게 많이 흔들리죠. 많이 흔들려요. 상공에서부터 흔들려요. 네, 네. 그거는 측풍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현재 제주공항이. 그래서 성산이 이번에 그 설계된 게 다행히 남북활주로입니다. 그럼 안전한 공항을 제주가 하나 갖게 되는 거죠. 하여튼간에 그 제주도의 정치인으로서 네. 지금의 제2공항과 예. 성산에 대한 이견이 없다. 네. 그건 아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예. 위성군 의원이. 네.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꼭 한마디 짚는다면 어느 언론에서는 이번에 위성군 의원이 찬성 의견을 얘기한 게 처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처음이 아니고요. 2015년 11월에 성산 지역 입지 예정지가 전격적으로 정부에서 발표됩니다. 그때 제일 먼저 환영 논평 낸 사람이 누구냐? 위성군 의원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나 그건 잘 못했습니다. 제주도 도의회 의원 중에서. 의회 그것도 때?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그리고 거기에 조건부 무슨 뭐 절차적 정당성이니 혹은 또 뭐 그 지역 주민의 동의니 환경의 어떤 그 타당성이니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찬성. 우리가 바랬던 것이 됐다. 그런 취지로 적극적 찬성 입장을 제일 먼저 낸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서 줄타기 정치를 쭉 해오다가 이번에 2015년 12월에 본인이 냈던 12월 2일인가 3일 거예요. 그 냈던 입장으로 다시 턴한 겁니다. 아니 위성군 의원은 그 대담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제2공항 필요성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다. 반대를 해본 적이 없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항상 거기에 조건이 붙었죠. 그래서 뭐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공항을 해서는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조건부 찬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건부 반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성군 의원이 반대하고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도 그랬잖아요. 2015년에는 그럼 왜 찬성했냐? 그래서 뭐 입지 예정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어떻고 환경 검토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그 딴지거는 입장을 해왔는데 지금도 사실 그때 얘기했던 조건이나 그때 얘기했던 어떤 전제 조건 이런 게 해소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바뀐 건 딱 하나예요. 선거 결과예요. 그래서 이번에 입장을 바뀐 거로 보는데 저는 위성군 의원이 그래도 용기가 있는 게 이런 상황에서 정책적 결단을 해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밝혀준 것은 저는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당론으로 채택하는 일을 도당위원장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해내셔야 된다. 그걸 주문합니다. 그 대담에서 위성군 의원께서 그 절차의 문제, 투명성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도민사회 내에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는데 이걸 어떻게 풀이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화살을 피해가기 위한 반대단체나 비판 여론의 화살을 피해가기 위한 원론적이고 허나마나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정보 공개를 뭘 더 할 거예요? 없어요 이제. 제2공항 그 검증위원회 할 때요 모든 자료 꺼내놓고 다 했잖아요. 국토부 가서 샅샅이 다 봤잖아요. 그다음 뭘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저 환경영향 평가 지금 아까 환경부에서 심의하고 있잖아요. 이미 다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절차적 정당성이 어떠니 또 뭐 어떤 검증이 필요하니 이런 얘기 하시면 이번에 말씀하신 그 입장이 제대로 평가 못 받습니다. 이럴 때는 분명하게 입장을 정하셨으면 어쩌면 도민들한테 제주 제2공항 정상 추진에 대한 지지를 호소도 하고 도당의 어떤 당론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초당적인 어떤 협력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자들도 이 발언 이후 지금 서귀포 지역 빼고 제주시 갑하고 제주시 을 그러니까 제주시 갑의 송재 의원님, 그 다음에 제주시 을의 김한규 의원님 논평 뭐 반발이라든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이거에 위성군 의원께서 아마 이 얘기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가 돼 있지 않았을까요? 합의 안 됐다고. 협의 안 됐. 네, 이건 오로지 개인된 판단. 본인의 어떤 정치적 결정인데 만약 협의했다 그러면 화살을 맞아도 함께 맞으면 덜 맞잖아요. 세 명의 국회의원이 공식 입장을 내는 어떤 그런 형식을 취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죠. 신년 대담이니까 그 진행자가 질문하니까
대답하는 형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송재호 의원이나 김한규 의원이나 또 민주당 소속의 도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입장을 안 내잖아요. 네. 안 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면 부담돼요. 그렇지. 낸 사람이 부담돼요. 음. 위성군 의원을 그 비판할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잘못했다고 비판하면 또 부메랑이 자기한테 오고, 두 번째는 잘했다 그러면 그럼 넌 뭐냐? 뭐 이렇게 또 비판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행적과 좀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그 본인들도 무슨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송재호 의원이 위성군 의원에 대해서 이걸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송재호, 위성군 두 분이 정치적으로 이제 대립하는 갈등 국면이 조성되기 때문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아서, 도움이 안 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인 판단이죠. 의견? 생각? 뭐 개인적인 판단인데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러면 위성군의 대담 발언 중에 중요한 대목이 뭔지. 하여튼 빨리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발언 중에 뭐 찬성한다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결단을 빨리 내려야 된다. 조속히 해야 된다. 난 위성군 의원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 최소한 어떤 합리적 프로세스를 밟아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무 늦어졌다. 늦어진 게 누구 때문에 늦어졌어요. 늦어졌다. 정상적으로 빨리 결단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의외의 발언입니다. 네? 네. 위성군 의원께서 그런 발언에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제가 보기엔 빨리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조속하게 정상 추진 쪽으로 빨리 가버리는 것이 본인한테도 정치적 부담이 덜한 거죠. 이게 질질 끌면 끌수록 본인이 더 욕을 먹으니까 그렇죠. 그런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음. 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어떤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어떤 노력은 하신 건 아는데, 어쨌든 유권자들이나 제주도민들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게 현실이고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평가에서 나름대로 탈출을 하려면, 벗어 던지려면 좀 진정성 있게 후속 조치를 해야 되고, 그 후속 조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도당 당론 만드는 거다. 그 말씀 드리고 주당 싶습니다. 당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당위원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거를 좀 누가 주도해 주기를 바라는 도의원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서귀포 지역에 당선되신 도의원분들은 다 찬성할 거고요. 구자 쪽, 조천 쪽 이쪽 도의원들도 효상권. 찬성하실 거고요. 반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아마 서쪽 뭐 어디라고 지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쪽에서는 반대. 뭐 제2공항 와서 전혀 이득 볼 거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대의인데, 어쨌든 제주 지역의 공항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저 공식적인 반대 얘기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서쪽에 있는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일지라도 저희 당의 그 국민의힘에 소속된 그 고태민 의원이 있잖아요. 에어르 선거분들. 그분은 서쪽에 있지만 찬성한다고. 빨리 제주 제2공항 해야 된다고. 그래야 서귀포 경제가 살아난다고. 제주도 전체 관점에서 일을 하라는 게 제주도 의회 의원이지, 지역구 이해관계만 그렇죠. 집착하라고 하는 게 도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지역 의원으로 명칭도 바꿔야죠. 그래도 도의원인데, 저는 역사의 대의에 맞게 좀 결정하시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센 발언이 많았습니다. 위성군. 그 현 공항 확장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그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대안은 네. 제2공항뿐인데 네. 공항 인프라를 확장한다면 성산밖에 없다. 네. 일단 우리 장 위원장이 말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그동안 제가 뭐 일관되게 해왔던 네. 주장이, 그 주장이거든요. 저 주장인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국토부의 입지 예정 결정 자체를 백지화해서 그 제주 제2공항 혹은 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 타당성 용역을 새로 할 거예요. 그럼 새로 하면 이거 다 물 건너가는 거죠. 한 10년 안에 또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무게 때문에 이쪽 서쪽에 선거구를 둔 정치인으로서 손해를 보면서도 정치적 손해가 좀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해야 된다. 그래야 제주 전체가 파이가 커져야 같이 사는 거지. 이게 뭐 공항 하나 생기면 그 동네 주변만 좋아집니까? 그렇죠.
제주도 전체 경제가 같이 도와주는 건데 전 뭐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제2공항 얘기 그만하라고 손해 본다고 했는데 그거는 저 양심상 그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서 저 걱정해 주는 건 고마운데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소신껏 찬성 발언을 하지 못한다면 대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침묵하거나 반대하는 거는 그건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해온 겁니다. 네. 그렇죠. 제주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찬성을 위한 찬성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만약 반대를 한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데 요즘 제주도 정치가 그렇게 사라진 것 같아요. 대안이 없이 반대하는 건요. 정치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치인의 선택이 결정을 만들어내는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일반 주민들은 예를 들면 뭐 우리 동네에 님비 시설이 들어온다. 안 돼. 예? 그건 주민 입장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건 행정이 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인을 왜 해요? 정치인이 왜 해요? 결국은 그런 목소리를 들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대안인데 그 대안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나 비판에 동참한다? 그럴 거면 그건 너무 자기 세력에만 이익을 자기, 부합시키려고. 예. 자기 주변에 있는 세력에 아부하는 거는 그건 아무나 해요. 그렇죠. 전 정치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대의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시대 정신과 호흡하고 시대 정신과 항상 대화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인이 행동하고 해야만 국민이나 도민들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제주 정치인 중에 좀 상당히 신중하고 네. 그다음에 말수가 적으신 네. 위성군 의원의 이런 국회의원의 이번 발언 네. 상당히 여파가 있을 거라 보는데 지금 조금씩 되죠. 오늘 우리 국민의힘 제주 도당에서 환영 논평을 내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누가 물어보길래 도당에서 어떤 입장을 내는 게 좋냐 하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성곤 의원이 입장을 선회해 준 것만으로도 이건 천군만마를 얻은 거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제주 제2공항을 제대로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 위한 거지 이성곤 의원한테 정치적 이익을 주거나 혹은 이성곤 의원한테 정치적 손해를 주기 위해서 정치하는 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도당이 정확하게 환영의 입장을 견지해 주는 것이 난 옳다고 생각한다. 근데 주말 사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논평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허영준 위원장이 참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또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 이런 모든 정당이나 이런 단체들이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이번에 이성곤 의원의 어떤 입장의 그 분명한 발표가 제주 제2공항 정상 추진에 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계기가 잘 돼서 정상 추진이 된다면 전 이성곤 의원의 어떤 정책적 정치적 결단이 전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위성곤 의원께서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어떻든 지금 현재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는 지금 왈가왈부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도 없지만 변환이 있을까요? 전 오영훈 지사가 조금씩 그 조건부 찬성 대열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면 보고서 공개를 요구한 그 언론 브리핑도 본인이 안 나서잖아요. 근데 이제 비판이나 반대의 어떤 여론을 등지기는 부담되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부가 그 어쨌든 환경 평가서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긍정 결과를 내놓으면 그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거부 못하죠.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가기 위해서 그 어떤 반대나 비판의 지지층들을 아우르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비비면서 그래도 정상 추진 쪽으로 가려면 이분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런 그 지지층을 함께 가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전 조금씩 좀 가동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사석에서 얘기하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대놓고 반대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주제의 그 정책이 아닙니다. 2023년 들어갖고 하던 가장 큰 이슈라고 예. 뭐 제2제1공항 예. 하여튼 민주당 내에서 어쨌든 가장 파워 있는 분께서 예.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고 상당히 뭐라고 봐야죠?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여죠. 환경부의 그 환경 평가서 심의 단계에서 위성공 의원의 입장 표명이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성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의 입장을 이제 원칙적으로 같이 해줬는데 심의할 때 좀 부담이 덜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 위성공 의원이 이번에 큰 어떤 하신 그 입장 표명이 그 일정 정도 정상 추진이 되고 나면 긍정적 평가를 받을 그런 가능성이 난 높다고 봐요. 이번에 위성훈 의원님께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장 의원님께서 위성군 아까 뭐 했던 얘기를 좀 정리하는 정도로 제가 드린다면 어쨌든 어려운 결단을 하셨다. 그리고 그 정치를 하다 보면 그 판단이 그 모든 걸 미래까지 다 예측해서 하지 못하고 그때그때의 어떤 정치적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데 그런 그 과거에 했던 그 메시지나 그 언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평가는 뒤로 하고 지금은 어쨌든 제주의 큰 대의라고 하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고민하고 그런 방향으로만 그 행동하고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작은 거지만 또 중요한 대목마다 계속 해주시면 분명히 제주 역사에 남는 그런 성과를 냈다 그런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좀 더 구체적이고 문제 해결 중심의 어떤 대안을 만드는데 제가 필요하면 위성군 의원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와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2023년이 아마 제주 제2공항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환경부의 어떤 평가가 내려지고 제주도에서 심의하고 제주도의 심의가 결론지고 아마 2023년 계기로 막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뚜벅뚜벅 이제 현재 행정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도민의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찬반 여론조사하면 뭐 비슷하잖아요. 근데 반대가 조금 약간 높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이 찬성 여론을 70%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 국책 사업인데 그러지 않으면 그 갈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그럼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야당이냐 여당이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 이걸 다 떠나서 초당적으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또 저처럼 그 원에 있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민들을 한쪽으로 마음이 모이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해내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그래도 제주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소명이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상당히 획기적인 뭐 내용들이 제2공항 관련해갖고 내용들이 나와갖고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부터는 뭐 본격적으로 제주 현안 다루기로 했는데 다시 보는 거 아니죠. 그 뭐라 그러죠? 방송에 보면 예고. 그 뭐죠? 한전의 그 전기 인상 관련해 갖고 내용도 다음 주에 말씀해 주시죠. 그 한전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별 전기요금에 하고 다르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의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그거 하는 과정에 이제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고 뭐 비대위도 만들고 그 음. 비대위 가서 자문위원 역할도 쭉 해왔거든요. 중앙 정치인도 끌어들였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향후 중요한 건 대안이잖아요. 결국은 1차 산업의 그 에너지 자립형 그런 그 사업 모델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대안까지 한번 그 정리해가지고 장성철의 제주있게에서 일간제주 TV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 긴박하게 달려왔습니다. 뭐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 내용은 뭐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계속 나갈 거고요. 하여튼 오늘 제가 못 간 게 있는데 코로나는 아닙니다. 예. 못 간 게 있었고 약간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양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건강한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